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했는데요. 정적이 깨진 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4월 8일 오전 10시 15분 은행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중년 남자가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CTV 속 주인공은 동네 토박이인 김종필 씨였습니다. 그날만 떠올리면 지금도 기가 막히다는 김 씨. 무지하게 애끼는 자전거인데 부담없이 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딱 얘기하다 보면 그걸 순간 뛰었죠. 그렇게 뛰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눈앞에서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는데요. 은행의 볼일을 보기 위해 잠시 밖에 자전거를 세워뒀다는 김 씨. 근처에 흰 운동복 차림의 남자도 자전거를 세워뒀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남자 김 씨의 자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그는 거리낌 없이 김 씨의 자전거를 타고 달아납니다. 차분하자마자 승차가 막 뛰는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진 결과는 여기가 피었네? 여기가 불어있는데 네. 여기가 겹치는 거야 같이. 네. 결국 김 씨에게 뼈아픈 상처만 남기고 자전거 도둑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탔더라고. 타보는 거 보니까 그 MTB는 이 원래 잘못하면 확 넘어져요. 이 바퀴 이 신발을 딱 끼는 거라. 도난당한 김 씨의 자전거는 초보자는 타기 힘든 산악용이었다는데요. 아무래도 자전거 절도범이 전문가 같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자전거를 노린 듯 하다는 겁니다. 보석을 만들어 같이 이렇게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야. 기아가 한 200만 원 되고 핸들도 한 요거 중간대가 25원, 요거 핸들이 15원이었더니 이런 재체를 다 움직이면 600만 원이 넘는 거거든 맞히는데. 그렇게 눈앞에서 600만 원짜리 고가의 자전거를 도둑맞은 김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절도범의 도주로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CCTV를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사라진 범인이 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자기 자전거를 묶어놓고 그 자기 그 피해 자전거로 다시 와서 그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범은 김 씨의 자전거를 훔치느라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은행 앞에 두고 간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자전거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복조가 있었는데 자기 자전거를 이제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잠복팀이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품을 회수를 저희는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보관된 장소를 이제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그 창고가 이제 확인이 됐던 거고 이불 같은 걸로 이제 자전거가 약간 숨겨져 있는 상황이랄까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둑이 털어놓은 은닉 장소로 갔을 때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답니다. 창고에서 나온 자전거는 김 씨의 것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치 굴비 엮듯 자전거 수십 대가 줄줄이 발견됐는데요. 저희가 압수한 자전거가 30대고요. 자전거 안장이 58대, 그리고 자전거 후미 등이 15대 이렇게 압수를 했어요. 경찰은 창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전거 30대와 안장 등 부품에 대한 출처 확인에 나섰습니다. 내 안장이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걸 집었거든요. 그 도난당한 장소도 그분 배에 차고 거의 일치하고요. 모두 지난 2년간 절도범의 주거지 주변에서 사라지거나 도난 신고된 것들이었습니다. 운동하러 가서 넣었는데 그 4층이니까 안 되니까 누가 4층까지 계단 올라가서 가겠나 했는데 한 것이나. 가게 앞에 자물쇠로 묶어놓고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통째로 훔칠 수 없을 땐 부품이라도 챙겼답니다. 저 작은 자전거는 뭔가요? 작은 자전거도 압수한 거예요. 그럼 자전거의 크기나 이런 걸 뭐 따지지는 않았나 보네. 저희가 판단할 때 무작위로 그냥 훔쳤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이런 자전거는 또 저가예요. 그러니까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종류가 다양한 거죠. 크기나 액수도 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낮에 이루어졌으니까 절도 행위가 평일 대낮이니까 무직인 상태에 있을 거라는 정도까지는 추정했습니다. 이제 수색 과정에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했고 처한테 이제 할 때 이제 목사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주인의 눈앞에서 자전거를 훔치고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였던 절도범의 정체가 놀랍게도 목사랍니다.
인근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강 목사.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강 목사의 이웃들은 뜻밖의 소식에 모두 깜짝 놀랐다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 많이 좀 왜 그러냐. 가끔 한 번씩 가서 예배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하시면 그 사모님이 새벽 예배 와서 수시례 예배 기도하러 다니는 모습 봐. 그 모습 보면 진짜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저녁 기도 왔다 예배 기도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기니 이게 말이 되냐고. 10여 년 전 목사 안수를 받고 최근까지 작은 교회에서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해왔다는데요. 찾아간 교회에서 마침 목사 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사정이 있어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잘못했으면 또 수학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표현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이틀 만에. 초범이고 주고 일정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사를 보강을 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뿐 범죄 혐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강 목사가 머물고 있는 곳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설득한 끝에 마침내 문을 연 강 목사. 그는 죄를 지은 적이 결코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을 그럼 다 구매하신 거예요? 구매상에서 이제 좀 상가 세대하고 수요일 그때 상가 지켜서 끌 이렇게 했죠. 그럼 어디서 사셨어요? 자전거 관련 있던 사람한테 마실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사장이라는 사람이 트럭에 일단 트럭에 싣고 와서 전체 350 했어요. 사람들을 350. 그분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경찰을 제가 이렇게 다니는 지역을 몇 번 나가봤었어요. 어떻게 상관이 모여더라고요. 연락 좀 모르시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의심을 좀 했었어요. 일부 자전거는 연락처도 모르는 중개상에게, 또 일부는 이곳 고물상에서 샀다는데요. 자전거 파신 적 없으세요? 큰 기억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팔아.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된 게 있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하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 갖고 오면 다 집에서 쓰던 갖고 온 거라 그러지 어디서 집어왔던 소리 안 하거든. 자전거만 사가는 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안 하는 걸 알고 있다고 갈 때 수리해서 수출 나가는 걸 알고 있다고. 찻대기로 자전거를 샀다면 혹시 창고에 옮기는 걸 본 이웃은 없을까요? 차에 자전거 싣고 갖고 내리는 건 못 보셨어요? 한번 때렸어. 바로 옆인데. 차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여러 대 못 봤어요. 이건 많이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사업하던 문을 열고 보니까 이게 쫙 거의 가득 찼더라고요. 이런 거를 제가 세 달씩 산적 수 있어요. 자신은 뭐든 한 번 사면 많이 산답니다. 집안 곳곳에 보이는 화분도 트럭으로 구입하고 남은 것들이라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말은 다릅니다. 또 원래 있던 안장을 또 빼서 다른 자전거에다 붙여놓고 핸들도 빼서 또 다른 자전거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게끔 이렇게 위장을 했기 때문에 안장하고 이 핸들을 좀 서로 바꿔놓은 게 있다면서요? 저는 거의도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상관이 제대로 이렇게 먼저 손재주가 없는 편이에요. 연장 툭하면 빌려서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어떤 연장을 주로? 그리고 이거 바깥에 걸리는 게 많잖아 저기 뭐 작업자니까. 뭐 필요하다면 자기가 갖다 쓰고 갖다 놓고 하니까. 교회에서 왜 연장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뭐. 형광등 갈아 끼울 재주도 없다는 목사가 이곳에선 꽤 자주 공구를 빌려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장하고 핸들을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전혀? 단 한 번도? 안장이나 다 떨어져가지고 저기는 바꿀 수 있겠죠. 다 떨어지는. CCTV 상의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자전거를 훔치신 게 아닌 건가요? 어떤 물음에도 술술 답하던 강 목사가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찍혀 있어요. 제가 탔다가 도로 다시 은행 앞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왜 타신 거예요 남의 자전거를?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오셨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그냥
올려놨는데 갑자기 소리가 올라가는 거잖아. 제가 갔었어요. 올려그랬는데 갔다 나서 혹시 이게 도둑을 버릴까봐. 일단 쳐대시는 분은 이 피의자가 그 전부터 이제 집착이 좀 강하고 좀 외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집착을 해서 보이는 것마다 이렇게 훔쳤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정말 지나친 집착이 화를 부른 걸까요? 대체 어쩌다 강 목사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만큼 집착이 심해진 걸까요? 목표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거의 없이 했어요. 목회가 잘 안 돼서 좀 외로우셨어요. 일주일에 이렇게 했어요. 남자 피우잖아, 대놓고 피우잖아. 결국 자전거까지 온 거고요. 남의 느낌이 싫어하는 사람들에서는 거기서 나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실 거면서 왜 남의 것을 훔치셨어요? 그거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신경을 못해서 김 씨의 자전거를 훔쳐 탄 것이 유일한 실수였답니다. 창고 안의 자전거는 여전히 직접 구입한 것들이라 주장하는 강 목사. 저희한테는 일단 처음에 한 대 인정했다가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나니까 2대 또 인정하고 또 실제 가서는 4대 그냥 내가 뭐 절취한 게 맞다, 훔친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석방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14명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냥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이민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과 개인 목사님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판사, 검사 그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문화 질서이 다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목사가 저지른 일은 법이 아닌 오직 그가 믿는 신만이 단죄할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10계명을 강 목사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어쩌면 목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신도들에게 전했을 이 10계명을 이젠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